이 이미지를 좀 머리에 인식하시는 걸로 보시면 나중에 더 이해가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은 무엇이냐?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죠. 그러면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버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서버가 100이라는 트랜잭션을 처리를 합니다. 그럼 100이라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디스크를 8개를 넣어야 되고 CPU 2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CPU가 원래 하나밖에 없고 디스크가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디스크 4개를 더 넣고 CPU 하나를 더 넣었다. 이거는 그 수직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스케일 업입니다. 더 이상 확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0에 대한 작업 처리 요청이 들어왔다.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하나 더 있는 걸 만들어서 클러스팅을 묶거나 뭐 노드 밸런싱을 묶으면 그거는 스케일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직 확장 개념이고요. 스토리지로 넘어가면 스토리지 제가 초기 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클루저 2U짜리 인클루저가 계속 쌓이는 스택으로 쌓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엔트리냐 미드레인지냐 엔터프라이즈에 따라서 4개 크기도 틀려지고 쌓을 수 있는 스택의 크기도 틀려집니다. 그런데 야 우리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하다. 스케일 업 해야 된다. 그러면 단일 맵 상에서 인클로저를 최대한 쌓을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볼륨을 확장하는 구조를 스케일 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인클로저라는 게 이 백플레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백플레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백플레인끼리 서로 그 각 인클루저끼리 고속의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볼륨의 그 어떤 안정성이나 그 데이터의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외부로 뺍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2개를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지로 쓰고 또 뭐 스토리지 하나를 더 넣어서 3개의 스토리지를 하나의 스토리지 볼륨으로 쓰는 걸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확장이다, 스케일 업, 수평 확장이다. 그러면 스케일 아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FC 센입니다. 다스 그림 기억하시죠? 근데 LUN이 많아지고 중간에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고 뭐 서버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운영하다 보면 서버가 엄청 많아지게 되고 그 뭐 추가적인 디스크의 용량도 많이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센 스위치 왜 넣느냐? 아까 다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스는 이렇게 1:1 매핑이거든요. 그런데 왜 LUN을 만들었느냐? 다스도 1:1 매핑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그 아웃바운드 채널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아웃바운드 채널 수만큼 그 전단에 서버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 채널은 사실은 하나의 광 케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지컬 유닛 넘버들을 갖다가 정확히 HBA에다가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뭐 서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양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센 스위치라는 거였습니다. 디스크 LUN을 여러 개 쪼개죠. 파티셔닝 하는 겁니다. 1TB짜리 스토리지가 있는데 서버들이 200기가짜리를 3개 쓰고 싶다. 그러면 스토리 자체에서 우선 나 요만큼 200기가짜리 3개를 만들어 이렇게 명령을 주는 순간에 LUN 200기가짜리, LUN 200기가짜리, LUN 200기가짜리 해가지고 그 일련 번호가 부여되면서 LUN 넘버들이 나옵니다. 이 LUN 넘버들을 가지고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서 센 스위치라는 일반적인 저희 L2 스위치, 그냥 뭐 허브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림적으로는 3개가 이렇게 3개 라인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그 스토리지는 케이블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케이블이 이렇게 그 허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허브에서 케이블이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HBA의 각 서버에 연결이 되면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기가, 200기가, 300기가짜리라고 하면 얘가 300기가짜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세 개 다 보이는데 그냥 자기가 300개짜리 선택해서 쓰면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이 센 스위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개념이 또 나오냐면 그 월드 와이드 넘버라고 해서 저희는 뭐 따따따 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해당 스토리지가 LUN 넘버가 생성이 되는가 동시에 따따따 n이 하나 생기고 이 HBA도 저희가 흔히 NIC처럼 맥 넘버가 있듯이 따따따 n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에서 얘 따따따 n과 얘 따따따 n을 조닝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묶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이 센 스위치가 묶어준 얘 볼륨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는 난 100기가짜리 줘. 그러면 이 서버의 HBA가 갖고 있는 따따따 n과 여기서 100기가짜리 LUN이 갖고 있는 따따따 n을 센 스위치에서 조닝을 해주면 얘는 100기가짜리만 보이겠죠. 물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얘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따따 n 3개 넘버를 얘 HBA의 따따따 n 1개 넘버와 같이 조닝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 3개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다스의 확장 개념으로 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인 금융권, 그 다음에 전역적인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이는 고가형성 스토리지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FC 케이블에 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적인 우리가 별도로 스토리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우리는 일반 내부 네트워크 트래픽도 별로 없고 그냥 일반 TCP/IP 망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이스카시가 되는 거고요. 아이스카시하고 센은 거의 같다. 100% 같다. 대신 이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파이버 채널에 일반적인 전용 파이버 채널에 태우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TCP/IP 네트워크에 채우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성능, 가용성, 확장성, 비용 부분인데요. 확장성은 제가 비용이 낮을수록 비싼 겁니다. 센 엄청 비쌉니다. 사실은 스토리지 한 달 가격이 지금 비전 클라우드 추진하는 비용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좋은 것들은 한 10억씩 해요. EMC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서버에다가 스토리지를 주는 중앙 집중적인 방식을 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컨트롤러도 2개씩이 있고요. 이 스토리지 간에 통신하는 백플레인도 이중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요.